귀여워. 우리 가족은 매년 새해가 되면 크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세우는데 올해 보물이는 커다란 목표를 2개나 세웠다. 이를 잘 닦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 작년에 보물이가 세웠던 계획이 한 번에 피자 2쪽 먹기였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보물이의 목표는 아이들이 보통 하기 싫어하는 이닦기와 편식 않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바른 습관을 보물이가 목표로 세웠던 것은 작년 가을 TV에서 모델이 했던 말 때문이다. 예뻐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식하지 않는 것이죠. 하얀 치아와 예쁜 얼굴을 본 보물이는 목표를 하나만 적어도 된다는 엄마 아빠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씩씩하게 2개를 적었다. 우리는 새해 목표를 잘 볼 수 있도록 거실 TV 위에 달아두었지만 평소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다. 나는 오늘 저녁 장을 보면서 일부러 보물이가 좋아하지 않는 채소 반찬을 많이 골랐다. 스스로 약속한 것은 스스로 지키면 된다는 남편과는 다르게 난 심술궂은 엄마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보물이가 약속대로 채소를 잘 먹나 안 먹나 유심히 지켜보니 보물이는 아빠가 먹는 반찬을 한 박자 느리게 천천히 따라서 먹고 있었다. 보물이가 아빠를 쫓고 내가 보물이를 쫓는 그 모습이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아서 무척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문제의 반찬을 남편이 먹는 순간 보물이는 따라가던 젓가락을 능청스럽게 돌려 다른 음식을 먹었다. 그 모습이 너무 웃긴 나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이유도 모른 채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2 사람. 우리 보물이가 예뻐지는 것은 아직 먼 날의 이야기인가 보다. 나의 보물. 언젠가 미술 시간에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보물이가 내게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다. 보물이는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엄마는 무슨 색을 좋아해? 라고 물어봤었는데 보물이의 크레파스 가방 안에는 유난히 짧은 노란색이 눈에 띄었었다. 엄마? 오늘 엄마는 노란색이 좋아. 보물이는 내 대답에 에이, 그럼 내일은 다른 색이 좋은 거야? 라며 기쁜 듯이 말했었다. 보물이는 내게 그림을 그려주겠다며 노란색으로 스케치북을 가득 채웠지만 무척 열심히 그린 것과 달리 무슨 그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슨 그림인지 맞춰보라는 보물이에게 몇 번이고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는데 그게 원인이 되어 끝내는 보물이를 울리고 말았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날 보물이가 선물하려고 그렸던 그 그림은 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였다. 속이 상한 보물이는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림을 빼앗아 가버렸고 그 뒤로는 내게 그림을 선물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조금씩 채워져가는 남편의 보물상자와는 다르게 나의 상자 안은 아직도 크고 넓기만 한 것 같다. 그런데 학예회를 하는 오늘 보물이의 사자 분장을 보니 내 눈에는 사자라기보다는 영락없는 해바라기 꽃송이처럼 보였다. 보물이에게 허수아비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다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사자와 보물이는 너무나 잘 어울렸다. 나는 연극 내내 우리 보물이의 얼굴밖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보물이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게 서운했던 내 마음을 조금씩 그리고 가득 채워갔다. 그래서 속상했을 과거의 보물이를 더 꼭 안아주고 싶었다. 내게서 숨겼다고 생각했던 해바라기를 이렇게 내내 보여주고 있었던 보물이. 나의 채워진 마음만큼이나 가득 찬 것 같은 보물상자 덕분에 난 처음으로 남편의 보물상자가 부럽지 않게 되었다. 보물아, 네가 나의 보물이야.
걸음 뒤에서 보면 올 여름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족은 모두 바빴다. 남편은 새 업무로 매일 퇴근이 늦었고 보물이는 수영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요리학원을 등록했다. 이 중 가장 바쁜 사람은 나로 보물이의 방학 전부터 요리학원을 다닐 생각에 마음이 가득 부풀어 있었다. 남편과 보물이에게 근사한 요리를 해주고 다른 엄마들에게 자랑을 하는 상상으로 마음은 이미 인류 요리사에 양 어깨는 으쓱으쓱. 그래서 기다리던 보물이의 방학날이 되자 학원 첫날부터 복습과 예습을 한다며 소란스럽게 식탁을 가득 채웠다. 아직 서투른 요리라서 가족들의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외로 남편과 보물이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다. 덕분에 내 어깨와 콧대가 무척 높아졌지만 그것은 잠시뿐.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자 반응은 시들해지고 내 마음도 덩달아 서운해져 버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운한 마음에 요리에서 눈이 멀어지자 그동안 소홀했던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 투성이로 지저분한 거실, 빨래 바구니에 남편의 셔츠와 양말, 그리고 제잘거리지 않는 보물이.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거워진 보물이의 입이었다. 밀린 집안일을 하며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요사이 우리 보물이와 같이 떠든 기억이 정말 없었다. 나는 보물이에게 고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물이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방학 숙제를 미루지 않기로 약속한 보물이의 책상 위에는 온갖 것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사이에 펼쳐진 채 있는 그림 일기가 눈에 가장 먼저 띄었다. 일기장은 전부 파랑으로 칠해져 있었다. 일기장에는 수영하는 그림이 있었고 커다란 배도 있었고 거북이와 문어 같은 동물들도 가득했다. 보물이의 마음은 마치 온통 바다에 가 있는 것 같았다. 매일 집과 학원을 오가며 요리에 정신이 없었던 나는 보물이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게 어려웠었는데 보물이가 한참 요리 중인 나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났다. 보물이를 수영장을 보냈던 것도 흘려들었던 말 속에 드문드문 수영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였다. 물론 보물이도 흥미가 있었는지 수영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보물이의 진짜 마음은 바다에 있었다.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등록한 요리학원은 어느새 내 욕심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오늘도 수영장에 다녀와 고단한지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보물이. 여느 때처럼 내 마음은 금세 미안함으로 물들었다. 오늘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가장 어른스런 보물이와 함께 바다를 구경하러 가자고 해야겠다. 아참, 일기장을 본 것은 보물이에게는 비밀로 하고